아, 어차피 복사해갖고 올 동안 해요. 하고 지금 뭐 조사해야 돼요. 조사, 어? 어디다 팔아먹었지? 여기 분명히 종이 있었는데? 내 분명히 내 종이 어디 훔쳐갔지? 에? 에? 니 재밌게 놀았다며, 나 없을 때. 삐졌어, 나. 니네, 나랑 얘기할 때는 엄청, 이름 쓰고, 배정받은 학교 쓰고요. 네, 해오래요. 숙제래요. 내 숙제, 내 숙제. 응. 고등학교 잘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졸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중학교 때처럼 하면 대학 못 가. 이거보다는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네, 미안해요. 내가, 니네 학부모님 나이잖아. 우리 고객님들 나이라 고객님들과는 말이 잘 통하는데, 학생들이랑은 잘 통하지 않네. 미안해. 응. 왜? 망했어요? 학교가? 학교 잘못, 내가 신청한 데가 안 됐어? 됐는데 엄마가 가라는 데 가서 그래? 그럼. 아, 내신이 망해버렸어? 남자애들은 남자고등학교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남녀공학 가면 여학생이 더 수원고인데? 이 친구? 수원고인데? 이 친구도 수원고인데? 화원고는 거기 아니야? 아주대 있는 데가 화원고 아니야? 화원고는 어디 있는 거야? 메탄? 영신역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집 여기 아니야? 근데 왜 거기까지 갔어? 아, 내신 따로. 망포고는? 여기에서 뭔데 제가 사는 데랑 데가 아, 그렇구나. 어. 근데 저번 주에 의료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월요일 날. 요번 주 월요일 날. 돌아가셔갖고, 누가. 응. 아, 그래? 응. 와야지 뭘 하지. 뭐 필기로 해도 돼. 나는 지금 필기로 할 거야. 자, 볼게. 오늘 배울 게 어디냐면, 우리 눌러주고 가요. 눌러져 있나요? 네. 자, 오늘 배울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배워야 돼요. 지구과학을 배워야 되고, 필기를 해야 돼요. 몇 쪽이냐면요, 어디냐면, 몇 쪽이냐면, 어디냐면, 몇 쪽이냐면, 넘겨봐요. 숙제 왜 안 했지? 숙제예요. 끝나면 숙제예요. 그 진도가 끝나면, 거기 몇 쪽이에요, 지금? 106쪽이야. 106쪽. 책. 저기 냈어요? 다시 걷어가요. 다시 가져가요. 걔는 대강 놔두고 그냥 갖고 와버려.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기본적인 지식들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 기후를 배워야지 좀 쉬워요. 지형은 어렵지 않은데, 기후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후 관련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리.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대류라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대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장풍쌤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장풍쌤이 나랑 동기인데, 이투스 최연소 동기인데, 온라인. 근데 나는 머리에 똥이 차갖고, 연예인병 걸려갖고, 그만뒀고,
장풍쌤은 승승장구를 하신 거죠. 부러워. 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30대에 겪은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자, 대류라는 건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요. 따뜻한 것은 한 것은 상승해. 그 다음에 차가운 건 어떻게 돼? 차가운 것 하강해. 여러분들 다 목욕탕은 가봤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집에서 욕조는 들어가 봤다고 생각해.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니네? 이렇게 들어가? 그냥 가서 앉는 거 아니야? 바로 앉으면 여기만 뜨거워. 왠 줄 알아? 물이나 공기나 위쪽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의 온돌 장치도 그 과학적 원리, 대류의 원리가 있어. 온돌 장치는 밑에서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그 집에 돌이 있고 그 밑으로 온돌 길이 있어. 이렇게 보일러처럼 길이 있어. 그러면 그 연기가 거길 타고 가면서 돌을 데우는 거야. 그리고 그게 굴뚝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럼 바닥이 데워지면 어디가 따뜻해져? 공기가 상승하면서 위에까지 따뜻해지겠지. 그래서 온돌이 대류를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기가 상승한다. 공기가 하강한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기압이라는 걸 볼 거야.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야. 공기가 누르는 힘들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고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강하겠지. 그럼 대류로 얘기하면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하강하는 거야? 하강하는 거지. 그래서 고기압은 공기가 하강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압은 당연히 평소보다 공기가 어때? 덜 누른다라고 하면 상승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기가 상승 요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고기압이 많이 나타나는 곳을 고압대라고 얘기하고 저기압이 많이 나타나는 곳을 저압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봐.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비가 올까? 공기가 하강하는 곳에서 비가 올까? 상승하는 곳에서 비가 와. 왜냐하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들이 올라가야지 응결이 되면서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뿌리게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 컵라면을 보면 돼. 컵라면 보면 그 컵라면 이렇게 따뜻한 물을 받아 놓잖아? 뚜껑을 닫아 놓지. 뚜껑 뜯을 때 짜증나잖아. 물 떨어지니까. 그게 이거야. 공기가 상승해서 물방울이 위에 맺히는데 여기가 차가우니까 걔네가 물방울이 모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실생활에 연관을 시켜갖고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자, 공기가 상승하는 데서 비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공기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압이 아주 많이 형성되는 고압대라는 곳에서는 사막이 형성되기 쉽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사. 복사 카피 아니야? 이 복사는 복사평형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어렵다. 내가 과학 가르치러 온 건 아닌데, 복사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이 보내는 열 에너지를 지구가 받아서 다시 태양으로 보내는 양은 같다라는 얘기야. 그냥 복사 필요 없고, 요것만 잘 보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는 하강해요. 요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는 왜 낮아질까? 태양이랑 가까워지는데 왜 낮아지는 거야? 생각 안 해봤어? 에? 땅이랑
멀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지?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난로야, 난로. 지구가 난로야. 난로는 멀어질수록 추워지잖아. 마찬가지로 지구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내뿜기 때문에 난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에서 멀어지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 해발 고도가 그러니까 수분한 공기는 해발 고도 100m당 0.5도씨에서 0.6도씨씩 낮아지게 되고 건조한 공기는 해발 고도 100m당 1.0도씨에서 1.2도씨씩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냥 안다고 자랑질한 거야 내가. 그냥 낮아진다고 알고 있으면 돼 니네들은. 자, 그 다음에 비열 알아야 돼. 비열. 참 비열한 단어지. 비열한 단어야. 얘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들이야. 한 열량들이야.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우리 물하고 흙을 좀 얘기를 해볼게. 비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 변화는 작아. 왜냐하면 비열이 높아지면 1도씨를 올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 비열이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 물이 비열이 높을까? 흙이 비열이 높을까? 물이 비열이 높아요. 흙은 비열이 낮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해양. 해양하고 대륙을 비교를 할 건데 해양은 온도 변화가 대륙에 비해서 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륙은 온도 변화가 높아. 자,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복사평형이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자, 고기압은 공기가 하강하고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고 해발 고도가 높으면 온도는 하강하고 해양은 대륙에 비해 온도 변화가 낮고 대륙은 해양에 비해 온도 변화가 높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요게 기본이야. 기후는 요것만 알면 돼. 이런 거야. 요것만 알면 돼. 아, 하나 더 해야지. 비는 어디서 온다고? 비, 강수. 유식한 말로 강수. 아니지, 여기 아니지. 미쳤어. 사막, 강수. 이렇게 알면 돼. 사막, 강수. 요것만 알면 다 끝나. 내가 요즘 그 통합사랑 한국사 18세기 만들고 있거든? 18세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대기의 대순환. 지구에 공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공기가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를 살필 거야. 그리고 뭘 할 거냐면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한 군데만 외우면 돼. 니네가 하는 거는. 모르지. 니네 학교 사회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면 지읒된 거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되거든. 전향력이라고 들어봤니? 그래. 그런 것도 나와.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게 뭔지 알아? 일반 사회 선생님이 니네 사회 선생님인 게 제일 무난해. 윤리 선생님? 내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깊게네. 어쩔? 내 모의고사 안 봤어? 통합사회 모의고사? 뭐 이래? 딴하고는 봤다던데. 통합사회 모의고사. 대전은 봤다던데? 그래갖고 내가 욕을 있는 대로 했는데 근데 그 문제를 셀렉한 사람이 내 제자던데?
그래서, 이거 조언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배울 거냐면, 와우! 원 같지? 지구 같지? 자, 좀 찌그러졌네. 그러니까 나는 변태가 아니야.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 뭐를 해볼 거냐면, 요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위도 0도라고 얘기를 하고, 적도라고 얘기를 해요. 적도는 저위도라고 얘기를 하죠. 저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90도라고 얘기를 하고, 극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고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적도가 춥니? 극지방이 춥니? 극지방이 추워. 왜일까? 기냥요? 그냥 그걸 좀 유식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단위 면적당.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수열량. 또는 일사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대. 단위 면적당 수열량.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니네가 배우는 수학의 수열이 아니야. 수열 배웠어? 안 배웠어? 수열은 열을 받는다라는 뜻이야. 일사량이라는 것은 태양이 비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수열량, 태양이 비치는 양. 그래서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왜 적도지방이 뜨겁고 극지방이 차가운지를 잘 알면 되는 거야. 적도지방이 뜨겁고 극지방이 차가운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돋보기로 뭐 했어? 초딩 때?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뭐 하지 않았어? 저학년 때? 니네는 과학 교과를 안 배워? 실험을 안 해? 그럼 니네 돋보기로 돋보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글자를 큰 글자로 봐요. 이런 얘기 말고, 과학적으로 뭘 할 수 있어, 그걸로. 그렇지, 빛을 모아갖고, 뭐 했어? 개미 태우지 않았어? 나는 개미 태웠는데? 시골에 개미가 너무 많으니까 까만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먹종이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야. 읍내까지 나가서 사와야 된다. 근데 까만 거를 태워보라고 얘기하는데 태울 수가 있어야지. 근데 신문을 글씨에 따라서 이렇게 태워보기도 했어. 신문에 까만 게 있잖아. 그래서 태워보기도 했고 재미가 없잖아. 근데 글씨를 왜 태우고 있어? 그래서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개미 태우는 게 개미가 달리기가 엄청 빨라져. 여기 딱 되지? 그러면 빛을 모으는 순간 빠르르 가. 그럼 쫓아가면서 바로 다리가 하나 타기 시작하면 그만할래. 또 내가 예전에 임진왜란이 조선 건국하고 딱 200년 있다가 나타나거든.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 그 관광 가이드 가르치는 수업을 했거든요. 관광국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거는 외우시려면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막 화약도 터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조선 건국 200년 기념 파티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게시판에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암기를 위해서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난리가 났어. 회사가 난리가 났어. 저런 애를 역사 선생으로 썼다고. 자, 볼게. 봐봐. 똑같은 크기의 열을 한번 보내볼 거야. 똑같은 크기의 열을 한번 보내볼게. 똑같은 크기의 열을 보내면 받는 면적이 어때? 더 넓어지게 되지, 극지방은. 그러니까 극지방이 추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더 넓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여기 좀 작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위 면적당 수열량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쫙 모았을 때 개미가 타고, 초점을 쫙 못 모으지? 그럼 개미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 내가 모았을 때 다리 하나를, 아니, 그만하라고 그랬지. 그렇다는 거다. 알겠죠? 이거 첫 번째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기의 대순환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그려볼게. 이제 원을 크게 그려야 돼. 자, 여기는 영도 극지방, 아니, 영도 적도 저위도라고 하고, 90도 극지방 고위도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적도에서부터 공기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거야. 적도에서부터 공기의 흐름들을 살펴볼 건데, 적도는 뜨거우니까 이렇게 공기가 상승을 하겠지. 선생님, 저게 어떻게 공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이렇게 서 있어. 내 질문을 받아서 그래. 이 질문은. 선생님, 공기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서 있단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 나 진짜 니네한테 얘기해줬잖아. 근데 다니면서 너무 힘든 게 고인돌에 사람을 이렇게 묻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판구조론을 설명을 했어. 판구조론이 좀 어렵거든? 근데 쉽게 설명한다고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역에서는 우리도 배울 거야. 그래, 불의 골이라고 얘기를 해서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과 판이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판구조론이라고 해. 쉽게 슈크림빵을 들고 이렇게 밀어봐. 그럼 엄마한테 혼나지. 슈크림빵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슈크림빵이 이렇게 하면 산을 만드네? 그래서 이런 판과 판을 만드는 것을 조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산대에서 이렇게 높은 산이 만들어지고 슈크림이 들어가 있는 곳은 찢어지면서 화산이 나와. 슈크림이 없는 곳은 찢어지면서 지진이 나타나. 알아먹겠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칸이 4개 나왔어. 이렇게 친절하신 선생님이셨지? 사회 선생님이었지? 뭐라고 썼다고? 슈크림빵 이렇게 썼다니까? 깜짝 놀랐잖아. 나 전화가 왔어. 학부모님한테. 어떻게 가르쳤는데 슈크림빵이라고 애가 쓰냐고. 내 잘못 같아? 내 잘못 같아? 걔가 나 싫어하는 거구나? 나 인제 생각이 났네? 내가 싫으니까 그렇게 써갖고 심지어 대치동이었다, 그때. 그게, 나 진짜 가슴이 아프다. 내 초창기였어. 20대 후반에, 거기서 그런, 제발 얘들아, 생각하자. 생각해야 돼.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겠지만, 이거 적어야 돼요. 이거. 고등학교 적어서 달래요. 자, 볼까? 이제, 간다. 공기가 상승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공기는 멈추고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얘네는 퍼지게 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 공기가 퍼져서 하늘을 날다 보면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공기는 차갑게 식고, 그러면 공기는 다시 하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하강하는 첫 번째 이 지점은 위도 30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위도 30도를 아열대 고압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열대 고압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열대 고압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아열대가 뭐야? 아열대가 뭘까? 이런 거 알아야지. 이런 말을 왜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도. 꼰대들은 참 이상해. 그냥 샤갈 이런 말도 쓰면 되잖아. 아자스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아열대는 아깝다 열대야. 아깝다. 뭔가 같아? 아니, 모자르다라는 거야. 아가 모자를 아야. 그러니까 아깝다 열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고압 때는 아까 설명했지. 고기압이 많이 형성된다고. 그러면 이곳에서는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막이 잘 나타날 수밖에 없지. 공기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 있겠지. 밑에서 이렇게 퍼지다 보면 데워지니까 상승하는 곳이 있어. 이런 곳을 우리는 60도고요. 여기는 그 고위도 저압대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냉대기후 지역이 좀 존재하거든. 냉대기후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냉대기후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냉대 수분 기후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륙을 하나 그릴 거예요. 졸라 못 그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대륙을 하나 그렸어요. 네. 보기 편하게 나는 설명을 하려고 여기를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봅시다.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이 유라시아의 서쪽 연안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대륙 서안이라고 할 거고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을 대륙 동안이라고 할 거예요. 동안. 동쪽 동쪽 안 보길 잘했다. 글씨 쓰느라 동안 얘기를 동쪽 연안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왜 바람이 이렇게 부는가를 설명을 하려면 전향력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바람의 방향들을 좀 그려볼게. 바람의 방향이 요렇게 부는 바람이야. 이런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얘기해. 서쪽 편에서만 불어오는 바람이다.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 편서풍. 이 편서풍이라는 놈들이 대륙 서안의 기후와 대륙 동안의 기후를 결정을 해. 아까 우리는 해양은 온도 변화가 어떻다고? 적게 나타난다고. 대륙은 온도 변화가 어떻다고? 많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대륙이니까 다 바깥쪽은 뭐가 되는 거야? 해양이 되는 거지. 지구는 대륙과 해양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륙 아니면 여기는 해양이겠지. 대륙 서안은 어때?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을 맞게 될 것이고, 대륙 동안은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을 맞게 될 거야. 그쵸? 그러면 온도차는 어디가 더 클까요? 대륙 동안이 온도차는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걸 알아야 돼. 일교차와 연교차를 알아야 돼. 자, 일교차와 연교차를 좀 설명을 해볼게. 일교차는 하루 동안의 기온차를 우리는 일교차라고 얘기를 해. 아침은 좀 서늘하고 점심 때는 따뜻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연교차는 단어를 알아야 돼. 뭐냐면 최나널 평균 기온과 최하널 평균 기온의 차이를 우리는 연교차라고 그래.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차가운 달의 평균 기온을 우리는 연교차라고 해. 그럼 연교차는 어디가 더 클까? 대륙 동안일까? 대륙 서안일까? 대륙 동안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기 때문에 더 연교차가 크다. 온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걸 안 외워도 돼. 근데 맨날 대륙 동안은 연교차가 크고 대륙 서안은 연교차가 작고 대륙 서안은 수면을 하면 대륙 동안은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어. 이 말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 말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또 배워볼게요. 뭐 배울 거냐면 봉곡선 그래프를 배울 거예요. 자, 봉곡선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와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어.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는 이런 거야. 꺾은 선 그래프는 얘는 기온을 표현을 하는 거고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곡선 그래프는 다시 말해서 기온, 강수량을 같이 나타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기온, 강수량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봉곡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1월, 여기는 7월, 여기는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기온을 나타내는 도시, 여기는 강수량을 나타내는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프의 모양들이. 이게 봉곡선 그래프야. 너희들 지금 책에 보이지? 밑에. 그런 것들이야. 이걸 읽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걸 잘 읽어보는 연습들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살펴보시면 여기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겠지. 그죠?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기온이 낮아지겠지. 그럼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건 뭐지?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건 여기가 여름이라는 얘기지. 여기가 겨울이라는 얘기지. 여름이고 겨울이야. 우리는 7월에 여름이지. 1월에 겨울이지. 그러면 얘는 북반구 그래프야. 여기는 북반구 그래프야. 북반구 그래프. 북반구 그래프야. 요 위에,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 1월, 7월, 12월, 이렇게 얘기하면, 봐. 여기가 겨울이지. 여기가 여름일 거야. 우리 남반구는 북반구와 계절과 주야가 반대거든? 계절이 반대야. 그래서 얘는 남반구 그래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볼 때 뭐냐면 이렇게 사과처럼 생긴 애들은 다 북반구야. 그 다음 V자 이거는 남반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니? 안 어렵죠? 근데
또 봐야 되는 거 있어. 미안해.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칠판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지만 작더라도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연교차를 측정을 할 때, 자, 연교차를 볼 건데, 만약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가지 그림을 볼 거야. 기온 그래프가. 뭐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가 뭐라고? 여름, 북반구의 여름, 여기는 겨울이 되는 거지.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연교차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봐봐.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연교차가 되는 거지. 요만큼이 연교차가 되는 거지. 연교차가 큰 거는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그러면 A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이걸로 연교차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네. 뭐 그래프 읽는 거 뭐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러면 지우고 이제 시작해볼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쾌펜의 기후 구분을 배워야 돼. 이제 기초를 배웠으니까 쾌펜의 기후 구분을 배워야 돼. 지워도 돼요? 다 썼어요? 그랬어요? 다? 지울게. 얘들아, 나 오늘 조교쌤들이 유튜브 찍으라고 했는데, 니네 내가 그 브이로그 찍으면 볼 거야? 짧은 거? 내가 언제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보여주면 언제 들어가고 시계 비춰주고 막 그러면 그럴 거야? 내가 4시에 일어나는 거 보여줘? 4시에, 나는 알람 안 맞춰도 4시에 일어나. 진짜로. 언제 자세요? 12시쯤? 그럼 오늘 사고 날 뻔했잖아. 오늘 같이 오는데, 정신 놓고 막 졸고 막, 우리 조교쌤은 참 묻어나신 게, 그게 제 운명이, 이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말해. 그랬더니, 그게 저의 운명이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와, 멘탈 갑. 이렇게 생각을 했지. 자,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쾌펜의 기후 구분 한번 해볼게. 쾌펜의 기후 구분. 이 쾌펜이란 사람은 독일의 기상학자인데 세계의 기후를 A, B, C, D, E로 나타냈어. 그냥 필기하면 돼. 필기하면 돼. 내가 지금 적은 건 다 필기하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가 적도이고 그 다음에 적도고 이쪽에 써야 되겠다. 영도, 적도, 무슨 위도, 저위도. 여기는 90도, 극지방, 고위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왜 4개냐? 한 개 더 해야 되네. 미안. 5개 해야 되는데 왜 4개냐? 몽충이. 똑같이 쓸 거야. 자, 여기가 90도? 어렵다. 극지방? 옆으로 쓰려니까 어렵다. 고위도.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 이제 간다. 갈 거야. 자, 여기 0도에서 요렇게를 우리는 A라고 표현해. A. 그리고 여기를 B. 올라갈수록 요렇게 표현하면 그냥 돼.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를 열대지방, 여기를 건조기후, 여기를 온대기후, 여기를 냉대기후, 여기를 한대기후, 이렇게 표현을 해. 한대기후, 이렇게 표현을 해. 저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시험 문제는 열대하고 온대가 되게 중요하게 나와. 물론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나타나는 기후의 기호들을 알아야 돼, 기호. 기호가 뭐냐면, 자, F는 습윤. 이게 비가 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일어야. 그 다음에, S는 summer dry. 해석해봐. summer dry. 여름 건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여름 건조. 그 다음에 W는 뭘까? 다 소문자야. W는 얘는 winter dry, 겨울 건조. 겨울 건조. 그 다음 M 몬순이라고 불러. 몬순. 몬순은 뭐냐면 계절풍이야. 몬순은 계절풍, 계절풍은 쌀. 몬순은 계절풍, 계절풍은 쌀. 몬순은 계절풍, 계절풍은 쌀. 몬순은 계절풍, 계절풍은 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내가 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맨날 그러잖아. 중용용기덕, 중용용기덕, 중용용기덕 그러잖아. 몬순은 계절풍, 계절풍은 쌀. 몬순은 계절풍, 계절풍은 쌀. 이게 있으면 다 쌀이야.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기후들을 한번 써볼게.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깊이 안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할 거야. F, 그 다음에 AW, 그 다음에 AM. 그 다음에 여기는 BS, BW, 얘는 다 그거야. 그 다음에, 어렵다. C, F, B. 얘까지는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스와라디라는, 스와라디가 아니고 스와다시라는 친구가 또 케펜을 또 구분해버렸어. 나쁜 사람. 22도씨. 최난할 평균 기온이 22도씨 이상 되느냐, 이하가 되느냐, 요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CS. 그 다음에 CW, CFA, CM. 얘 다 같은 애야. 그냥 이따가 써줄 거야. 이거를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게 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여기는 DF를 보셔야 되고, 여기는